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135페이지에 17번 문제죠. 지금 17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중요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권이 변동되려면 등기를 해야 되느냐, 등기할 필요가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거의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에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를 해야 한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법률행위가 아닌 나머진 거. 법률 규정에 의해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하면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될 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되는 것들을 좀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세 번째, 판결이에요. 판결 중에 이행 판결은 실질적으로는 법률 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한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형성 판결, 형성권에 의한 판결을 말하고요. 형성 판결은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변동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따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186조에 따르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민법 48조가 특별히 등기할 필요가 없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재단법인은 등기하지 않아도 일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다만 등기 없이 취득한 요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재단법인은 등기 없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자신의 소유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취득시효는 명백히 계약과 단독행위 같은 법률행위가 아니지만 등기를 해야지만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아주 타이트하게 확실하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17번.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법률행위, 계약이나 단독행위에 의해서 물권을 취득할 때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법률행위, 계약 단독행위를 찾으면 되는데 답이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협의분할, 특히 현물 분할에 합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교환 아니면 매매거든요. 따라서 계약이고 법률행위니까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고요. 나머지 것들은 다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 5번 질문은 집합건물의 일체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집합법률에 관한 부분이니까 한번 기억해 두시되 중요한 건 아니면 되겠죠. 그렇죠. 5번은 뭐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8번 등기의 추정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일단 세 가지가 추정이 돼요. 적법한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고요. 두 번째,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고, 세 번째,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자임이 추정이 되고, 소유권의 원인인 매매계약의 유효함을 추정받고요. 등기 절차의 적법 세 가지가 추정이 되는데, 만약에 반증, 잘못됐다는 사실이 입증이 되면 추정이 깨지고요. 또 허무인,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되면 추정이 깨지고요. 보존 등기 전에 소유자가 존재하면 그때도 추정이 깨집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전 등기가 된 경우에는 사망한 사람으로부터 이전 등기가 됐더라도 추정이 깨지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럼 틀린 걸 찾는데 1번 등기 절차의 적법에 관한 내용이고요. 2번 등기 원인의 적법에 관한 문제고 3번 물권을 취득하려면 물론 등기가 필요하죠. 다만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추정의 효력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4번 세 가지가 뭐가 돼요? 추정된다는 말은 스스로 뭐 할 필요 없다는 얘기냐면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 추정이 깨지지는 않거든요. 3번 보시면 등기 명의인이 등기 원인행의 태양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하려다가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깨지지는 않습니다. 답은 5번인데 우리가 가등기도 좀 이따 다시 본격적으로 문제 나올 텐데 가등기의 가장 중요한 논점은 뭐냐면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가등기가 됐더라도 물권이 변동되지는 않고요. 또 가등기 상태에서 어떠한 청구권이 인정되지도 않고요. 가등기에 대해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는 질문은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19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도 단독행위도 아닌 다른 사유로 물권이 변동된다는 거죠. 그럼 1번 저당권 설정은 설정 계약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계약,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 일례이다. X점.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에도 공시원칙은 관철되어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공시원칙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는 지문도 뭐죠? X점. 3번 우리 민법은요. 동산의 점유에 대해서는 공신력, 공신의 원칙을 인정해요. 그게 뭐죠? 선의취득이고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는 공신의 원칙 인정하지 않거든요. 따라서 3번 우리 민법은 점유의 공신력은 인정하나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죠. 4번 공시의 원칙은 물권의 하나는 현상이다. X죠. 예를 들어 가장 물권이 아닌 거 부부가 되려면 혼인 신고해야 된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록이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일종의 뭐죠? 공시의 원칙이고요. 물권의 하나는 현상은 아니죠. 5번 공신의 원칙을 채택하면 거래의 안전이 보호가 돼요. 다만 진정한 권리자는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니까 진정한 권리자의 보호는 깨할 수 있으나 거래의 원자는 해칠 수 있게 된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20번입니다. 물권 변동의 공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물권 변동에 관하여는 등기를 동산 물권에 관하여는 점유를 공시 방법으로 한다. 맞네요. 2번 물권 변동에 관한 의사주의 법제 아래에서는 공시 원칙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X죠. 의사주의도 공시 원칙은 인정이 됩니다. 3번 공시 원칙은 물권에 관하여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특히 특허권, 상표권과 같은 배타적 권리의 변동 등기에도 물론 적용이 되고요. 4번 등기나 점유 외에도 특수한 공시 방법이 간습법상 인정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명인 방법이라고 하죠. 5번 물권은 배타적 지배권이어서 제3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그 물권의 표상, 표식으로서 공시가 필요하다. 당연히 맞는 지문이겠죠. 21번입니다. 자, 이겁니다. 자, 재단법인 설립행위에서 재단법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등기하지 않아도 되죠. 다시 말하면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등기가 필요해요. 그럼 문제 보죠. 판례에 의할 때 재단법인의 설립에 있어서 출연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재단과 재산 출연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위 출연재산이 그 법인에게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 다시 말하면 제3자에 대해서도 완전히 기속되는 시기는 뭐한 때죠? 등기한 때니까 답은 뭐죠? 5번. 그 출연보증서를 재단법인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유한 때가 뭐죠? 답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22번입니다. 다음 중 잘못된 것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맞습니다. 만약에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하게 되면 채권행위가 무효 취소가 됐을 때 물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무인성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존재할 수는 없는 거죠. 2번, 우리 학자분들은 무인성을 긍정합니다. 독자성도 긍정하고요. 왜냐하면 우리 학자분들이 주로 독일에서 유학 갔다 오거든요. 2번, 우리 민법은 독일 민법과는 달리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요. 따라서 독일 민법에는 근거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독일로 유학 간 분들은 무인성. 근데 판사들은 유학 안 갔다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 민법을 기준으로 하니까 무인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을 취하는 거겠죠. 3번, 판례는 물권의 독자성과 무인성을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X죠. 우리 판사분들은 유학 안 가십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에 근거해서 독자성도 부정하고 무인성도 인정하지 않고 유인성을 취하는 거죠. 4번, 법률 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고. 5번, 당사자 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도 종물도 독립한 거래 객체가 될 수 있다라는 질문은 맞습니다. 이런 얘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자동차가 주된 물건 주물이라면 자동차 타이어는 종된 물건 종물이에요. 그죠? 따라서 자동차를 팔면 타이어도 쫓아가는 것이 뭐예요? 원칙인 거죠. 다만 타이어만 따로 띄어서 분리해서 뭐 하는 것은요?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5번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23번,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다시 말하면 등기할 필요가 없는 것을 찾아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가 쉬운데 법률 행위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계약과 단독행위. 그죠? 그러면 증여, 계약. 2번 지상권 설정, 계약이겠죠? 3번 전세권 설정, 계약.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뭐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니까 뭐예요? 법률행위죠. 5개 지문 중에서 법률행위가 아닌 것은 뭐예요? 상속이죠. 답은 4번입니다. 24번, 다음 중 어느 견해에 의하든 등기를 하여야만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것은? 그럼 볼까요? 등기해야 되는 거는 몇 가지죠? 3가지인가요? 자, 법률행위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 돼요? 등기. 이행 판결도 뭘 해야 돼요? 등기. 취득시효도 뭘 해야 돼요? 등기. 그러면 여기서 셋 중에 한 가지 해당하는 게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5번. 지상권에 대한 일반 점유 취득시효 완성이죠.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지상권이든 소유권이든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합니다. 답은 5번이죠. 25번입니다. 다음 중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것도 쉽죠? 취득시효죠. 예. 취득시효는 뭐죠? 등기해야죠. 26번, 다음 사유에 의한 권리가 취득되기 위하여 등기가 필요한 것은 또 나와 있죠? 3번 뭐죠? 취득시효. 참 쉽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틀리면 가슴 아픈 겁니다. 그죠? 27번, 다음 중 법률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이 아닌 것은? 1번, 경매.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나머지 2, 3, 4, 5번은 다 뭐예요? 계약이죠. 그죠? 그 다음에 28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의 변동으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것은? 기약, 지상권 설정 계약, 니은번 저당권 설정 계약. 뭘 해야 되죠? 등기해야 돼요. 디귿번 법원에서 하는 강제 경매는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리을번 상속도 뭐가 아니죠? 법률행위가 아니죠? 등기할 필요가 없고.
미음번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명백히 계약과 단독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입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죠. 피읍번 매매는 뭐죠?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등기해야 되겠죠.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죠? 4번이 되는 거죠. 29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법률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 그럼 이거 무슨 판결이죠? 이행 판결이죠. 그죠? 이행 판결이니까 소유권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X. 이행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뭘 해야죠? 등기해야죠. 2번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X죠. 상속은 법률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할 필요가 없죠.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 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X.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 따라서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합니다. X는. 4번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경매도 뭐 할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으니까 등기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X입니다. 답은 5번인데 무효인 등기를 유용 다시 쓸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일단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무효 등기 유용을 할 수 있는 것은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만 유용할 수가 있고요. 사실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 유용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건물이 멸실되고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기존의 건물에 관한 등기부를 유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5번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30번입니다. 등기 유효 요건에 관한 판례 태도가 아닌 것은 1번 등기가 실행되지 않은 한 등기의 유효 무효 문제는 전혀 생길 수 없다. 당연한 얘기죠. 등기가 돼야 등기부에 기재가 돼야 그것이 유효인지 무효인지를 따지겠죠. 2번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된 경우 물권이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말은 그 말소 등기는 실체 강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라는 뜻이고 맞는 질문이죠. 3번 말소 회복 등기 청구의 상대방. 자, 이건 뭐냐면 불법으로 말소가 돼 있어요. 그래서 말소된 거를 회복하려고 해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말소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회복 등기를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말소 당시 소유자가 아니라 현재의 소유 명의인이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위조 문서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이것이 실체관계에 부합하거나 그 등기에 부합하는 물권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등기는 유효하고요. 5번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가 되더라도 물권 자체가 뭐 되진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말소 회복 등기할 수가 있겠죠. 넘기셔서 31번입니다. 등기의 추정적 효력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무효 사유는 이를 다투는 측에서 주장 입증하지 아니하는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 등기를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맞아요. 왜요? 등기 원인의 적법이 추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 명의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는 거죠.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 뿐만 아니라 그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돼요. 맞아요. 따라서 전 권리자도 제3자에게도 등기 명의자가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는 거죠. 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근저당권 존재 자체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권의 존재도 추정된다. 자,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가 권리 적법이 추정돼요. 그 말은 소유권에 관한 이전 등기가 있으면 소유자임을 추정받죠.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적법한 저당권자임을 뭐 받아요? 추정을 받는 거고요. 또 등기 원인의 적법도 추정이 되잖아요. 따라서 만약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있다면 그 원인인 매매 계약이 유효함도 추정을 받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저당권이라는 담보 물건이 존재하려면 반드시 그 원인으로서 뭐가 필요하죠? 채권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저당권의 존재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도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4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조를 위한 가등기가 경로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된다. X. 가등기 상태만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므로 추정력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5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 등기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 그 회복 등기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등기 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 명의자는 등기 원인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이 듣기 복잡하죠. 그렇지만 내용은 간단한 거죠. 등기 원인의 적법, 등기 절차의 적법이 추정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죠? 4번이 되는 거죠. 32번입니다. 다음 중 본등기 효력이 아닌 것은 1번이죠. 순위를 보존하는 효력은 본등기 효력이 아니라 가등기의 효력이죠. 33번. 다음 권리 중 등기할 수 없는 것은 4번 부동산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은 등기 능력이 아예 없고요. 점유하게 되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4번이죠. 자,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해서도 주의하셔야 돼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해요. 왜 유효한 거죠? 중간 생략 등기는 보통 세금은 안 내려고 하는 건데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의 발현이니까 반사회적이지 않고요. 또 중간 생략 등기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데 그 금기 규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등기 자체가 뭐인 것은 아니에요? 무효인 것은 아니죠. 두 번째,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가 됐다면 일단은 뭐예요? 유효한데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전원의 합의, 특히 최초 양도인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직접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직접 중간 생략 등기를 해달라고 하려면 전원의 의사의 합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처분은 하지만 중간 생략 등기가 무효는 아니라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만약에 합의가 없다면 FM이 뭐예요? 대의회에서 이전 등기시킨 후 이전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5번부터 보시면 중간 생략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뭐 합의가 있었든지 없었든지 따질 필요 없이 뭐예요? 유효한 거죠. 다시 말하면 전원의 합의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아직 안 돼서 하려고 할 때 필요한 거고 됐으면 그냥 유효한 겁니다. 답은 뭐죠? 4번이에요. 자, 4번 보시면 당사자들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어요. 이 말은 등기를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전 등기하기로 했다는 말에 불과한 것이지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 사이에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35번 이중 등기, 이중 보전 등기입니다. 결론은 간단해요.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되는데 어떻게 없애느냐?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예요. 누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는 따지지 않고요. 주의하실 것은 중후 보존 등기 무효인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라고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넘기셔서 36번부터는 다음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